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리그 파옥로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유럽 배구 연맹 여자리그 랭킹 37위인 그리스 무대에 상당한 금전적인 이득을 안겨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현지 신문 포스터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그리스 배구연맹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입단할 파옥 여자팀 경기에 대한 2021-22 시즌 중계권을 한국 방송사에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는데요. 파옥은 과거 2003년 같은 팀의 남자 배구단이 2001 일본 리그 베스트 6이었던 가토 요이치를 영입한 경험에서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토는 그리스 데뷔 전에 일본인 100명이 몰려왔다며 18년 전을 회상했는데 당시 일본 방송국은 가토가 합류한 파옥의 2003-4 그리스 남자 배구 정규 시즌 모든 경기 중계권을 매우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구단에서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취재권을 1만 달러라는 고액에 팔았음에도 많은 기자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포스토는 그러나 당시 파옥 감독이 그리스 남자 배구리그 데뷔전을 끝으로 가토를 기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며 이재영 이다영으로 상업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가토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벤치만 달구자 전반기가 끝난 후 쓸쓸히 파옥을 떠나며 그리스 리그 생활을 마쳤는데요. 포스토는 이재영 이다영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리스 여자 배구 리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도 있을 것이라며 18년 만에 찾아온 동아시아 효과를 기대하는 구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가토의 전철을 받느냐 아니면 파옥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선수가 되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파옥 구단 측에서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쌍둥이 자매는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10%의 수준의 연봉을 받는 대신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선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과 함께 이제 그들의 커리어의 시작을 알린 한국 V리그와는 영영 작별하는 것일까요? 안 그래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속속 등장하면서 사면 초가에 몰렸고 사과문을 게재한 뒤 소속팀 흥국생명의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뒤 대한배구협회에서도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쌍둥이 자매들을 향한 팬심의 분노가 매우 거셌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렸고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칸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 여자 배구 파옥 테살로니키로의 이적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과 대신 학교 폭력 당시 정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지점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팬심은 차갑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적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구협회는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불허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행은 사실상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의 에이전시 칸 측에서 국제배구연맹의 유권 해석을 질의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제배구연맹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문제와 처벌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이적동의서 발급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알리면서 이재영과 이다영의 합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반전된 것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더 이상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숙을 하는 것 대신 선수 커리어 연장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무대에서 활약하던 연봉의 10% 수준의 돈만 받고 그리스 무대로 향하는 이들 쌍둥이 자매는 흥국생명에서 받은 연봉은 도합 10억 원이었는데 파옥로부터 받는 돈은 두 선수 합쳐서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4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배구협회의 이적동의서 발급 불허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미 국제배구연맹에서 직권으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기로 한 이상 쌍둥이 자매의 이적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일 이적동의서 발급으로 인해서 이들 쌍둥이 자매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결국 대한배구협회는 손 놓고 이들의 이적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대한배구협회는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고 팬들은 쌍둥이 자매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쌍둥이 자매가 설사 그리스 리그에서 대성하고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국에서 선수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량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 여자 배구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이들이 한국 프로배구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영린이 된 학교폭력 문제에서 쌍둥이 자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논란 당시 SNS에 게재했던 사과문을 삭제하면서 팬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단단히 남겼고 기껏 한 해명 인터뷰도 자충수가 된 마당에 팬심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만약 영입을 타진하려는 구단이 나타나도 팬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리스인을 선택한 쌍둥이 자매도 자신들의 해외 이적이 성사되는 순간 한국의 코트를 밟는 순간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대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범위를 영구 정지에서 선수 자격 10년 정지로 완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들 쌍둥이 자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일보에서 지난 23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록 제한 및 대회 참가 제재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해 보도한 바에 따라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난 2월 학교폭력 폭로가 연이어 나오자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학 처리된 학생의 선수 자격을 영구 정지시키기로 했는데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가장 높은 징계인 영구 정지가 사라지고 대신 10년 자격 정지로 완화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은 엑스폭행이나 유사 엑스폭행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원래 약속됐던 영구 자격 정지 대신 10년 자격 정지로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엑스폭행이나 유사 엑스폭행이 아닌 단순 폭력, 엑스희롱, 엑스초행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5년 자격 정지 처분만 받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학교 폭력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영구 제명은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10년간 선수 등록이 금지돼도 사실상 선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해명했지만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처럼 단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저질러 어린 나이에 일찍 퇴학당할 경우 5년이 지나면 다시 선수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실력만 있다면 복귀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분명 이번 일로 쌍둥이 자매가 다시 배구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은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부에서 은근슬쩍 다시 처벌 수위를 낮춘 이유가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들 쌍둥이 자매는 이번에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매개체나 마찬가지인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국내 무대에 다시 복귀해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배구 팬들, 아니 스포츠 팬들 전체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결코 용납하기가 힘든 일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당하지도 않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말로 상대를 무고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번 일은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또 쌍둥이 자매의 일고 행보 자체가 팬들의 공분을 살만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디 배구계에서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